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공장 1월 마지막 주 5번째 주입니다. 신년 2019년도 개장이 폐장 관련된 얘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납니다. 지난달에도 상당히 좀 강조를 좀 드렸고,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저런 요건으로 본질 체력 자체는 실력은 있는데 외부에서 약간 저평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꼬였죠. 꼬인 부분이 하나하나씩 실타리가 좀 풀어집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 셧다운이 일단 잠정적으로 조건부 종료를 했습니다. 그 의미하고 주간에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작년에 한 6조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그냥 쓸어 담았어요. 그렇게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6조, 하이닉스도 거의 5조 매수한 이유, 이 두 종목군에 집중했던 순매수 규모가, 매수 들어왔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체크가 됐는데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이 정도의 금액을 매수했던 이유, 우리나라 시장에 11월 작년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물반 고기반이다. 왜? 밸류상으로도 보면 우리가 밸류 부분들을 분석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PBR이죠. 우리나라 자체가 실적이라든지 작년 최대 매출을 나왔습니다. 해외 수출의 최대 매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졌다는 그런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는 얘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분야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화학 분야가 어렵습니다. 화학에는 정말 많은 단어가 있고 산업적인 내용에서 용어도 약간 틀리고 거기에 화학에 쓰는 스프레드 차,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물건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쪽에 바로 다이렉트로 아니라 인다이렉트로 돌아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이 경제 자체도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기본 산업의 걸곡 자체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의 자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수출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는 것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 쪽하고 나머지 업종은 약간 퀘스천 부분들이 좀 들었죠. 근데 그것도 퀘스천이 들다 보니까 반도체만 너무 독야청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업종은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에서 수익을 많이 얻고 나머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 섬유 경제하고는 또 판이하게 좀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괴리감 부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경제 자체가 좋지 않구나라고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은 다른 쪽에도 벌기 때문에. 근데 중요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자영업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국이라는 하나의 주식회사,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도 보면 하나 A라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죠. 물론 그 기업에서도 보면 반도체 섹터도 있고 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뭡니까? 전체적인 파일을 보고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월 달에 12월 달에 해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20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자, 매출은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주가는 빠져.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 그러면 일반 우리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5일선이 지키냐 21선이 깨지냐 전저점에 이게 모든 핵심 키워드인데 외국인들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차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100%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심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방향, 주가의 방향에서 어떤 투자 심리가 현재 주가로 투영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그림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성장성, 그 다음에 매출의 기본 방향, 그리고 주가와 달리 회사가 매출이나 실적 부분들은 잘 내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보유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자금력이 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건 저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반 고기반 한국 증시, 이렇게 한국 증시 자체가 저평가되다 보니까 그 증시에 가장 많은 실적 부분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파워 자체가 있는 반도체 쪽을 집중으로 매입하는, 왜?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사는 거고, 이 시장 자체의 물길 자체가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가 들어와서 저평가 영역이면 뭐부터 사겠어요? 당연히 시장부터 사겠죠. 시총 1위 종목군. 그리고 시가총액 섹터별로 대장주를 이제 계속 순환매에 확장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렇게 지수,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전기, 한국전력, 어떻게합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섹터별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을 그냥 다 매수를 한 거죠.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 저점에서 강한 매수의 자금 유입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개인은 반대로 가고 있죠. 아마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용주든 중용주든 지금 그 뚝에서 물이 뭐 철철 넘치는 거 아닙니다만은 물의 유입 자체가 소나기라든지 아니면 비가 한번 내려서 강우량이 제법 양호한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내리면서 뚝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넘치기 시작해요. 넘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쓱, 왜? PBR이 지금 완전 상당 부분 저평가 상태에 진행되다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에요. 한국식 배팅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저평가, PBR이든 퍼든 저평가 영역에 진입됐다는 부분하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2-2라고 2-2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셧다운을 조건부 종료를 했어요. 물론 기간 자체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30일 최장, 그리고 여론도 그렇게 따갑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번 예비 작업 부분들을 좀 해놓죠. 2월 15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 셧다운을 재돌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겠다. 근데 그것보다 그것도 이제 2월 15일 날 일단 시간적으로 한 2주 이상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일단 그 뒤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트럼프가 일단 여론전에서 일단 졌죠. 근데 그거보다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 자체적으로 내부가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약간 아베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베도 보면 우리나라 초계기 관련된 내용 부분들 계속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지지율을 올리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사가 한 4%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다. 올해 2번 선거가 있어요. 올해 아베의 집권당의 선거에 2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본의 자위대가 무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여론전도 일단 해야 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어차피 북한 미사일이 안 날라올 거니까, 북한 미사일 사정권이 아니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뭔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야지만 일본한테 우월하는 걸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선거하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한 미군, 물론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먼 미래입니다만은 미리 정지 작업 부분들을 일부 진행한다고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마치로 내부가 시키면 외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밖에서 문제를 흔들어가면서 판 자체를 흔들면서 뭔가 원하는 수단을 쟁취를 해가는데, 트럼프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반대로 어떤 생각 부분 들냐면 셧다운은 조건부 종료를 했죠. 다음 주 이제 29일 날 원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 시정연설, 펠로시가 간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펠로시가 못 오게 했죠. 셧다운 끝내면 와야 된다 라는 해체로 셧다운은 이제 임시적으로 조건부 종료 2월 15일까지 시한부 정부 정상을 합의를 했고, 상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에 트럼프의 서명을 사인을 했어요.
그 의미 부분들 일단 시장 연설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 기간 내에 두 가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 다음 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트럼프 시장 연설도 있겠습니다만은 북미 고위급 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있죠. 30일과 31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하고 북중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고위급 회담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진행돼요. 두 가지의 어차피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2월 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간을 가져가는데 셧다운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발표되기 전후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어떤 아웃풋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진행될 구간인데 셧다운 때문에 여론에서 마이너스를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성취하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셧다운 조건부 종료는 반대로 임시적이긴 합니다. 2월 15일까지 임시 종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 지재권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고 시간상으로는 아직 지금 2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서로 다른 고위급 회담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셧다운의 종료의 의미를 두면서 뭔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그것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볼 때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주에 보면 브렉시트 표결 비안, 브렉시트는 약간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보시고, 다음 주에도 보면 이제 여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30일날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제 금요일장 주 후반에 상당히 급등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죠. 그 영향,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실적 발표, 미국의 고용보고서, 경제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내용 자체 발표가 나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평가 영향, 셧다운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 PBR이라든지 포로 봤을 때 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패시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사야 되겠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지난주 주간 전략에 여러분들한테 외국에서 글로벌 펀딩 자금이 이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유독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히 시장의 대표는 종목군을 살 것이고, 그 배팅하는 이유가 저평가 영역이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 여기 하나도 제재학적 리스크가 점점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주식회사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운이 되고 있고 매출은 올라가 있고 영업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배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 인센티브를 생각한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그 확대에 따라서 남북 경협,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개성공단이 처음에 그 계약을 맺었을 때가 한 800만 평 정도 개발을 하기로 처음에 사인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착공을 진행했던 게 100만 평 정도인데 그 100만 평 정도에서 절반 정도 약간 전후에 가동을 진행했다는 얘기들. 그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아직도 개발이 지금 8분의 1도 안 됐어요. 8분의 1도 안 됐고 그 100만 평 중에서 절반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가장 유력한 경협 확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지정학적 우리가 사상 관련된 내용 부분 일단 뒤로 남겨두더라도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 진출해야 될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자본하고 마케팅하고 R&D를 제공을 하고, 북한은 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저가의 노동력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숙련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일단 그 언어가 쉽게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워낙 숙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보다는 월등한 노동력이 그 가격 대비, 가격도 더 워낙 저가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금하고 마케팅하고 R&D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는 저가 노동력 부분들을 제공한다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한번 견줄 만한 그런 그림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보고 저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재료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왜? 노동력의 노동력의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예전에는 1,000원짜리를 물건을 판매하는데 원전의 노동비라든지 이런 고정비용 자체가 500원이었는데, 이 500원 정도에서 비용을 줄인다 하면 뭐 300원, 400원 정도로 비용을 100원, 200원 줄이더라도 그건 어떻게 돼요? 회사의 영업이익분이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씀드렸던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배팅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대로 죽지 않아요. 왜? 지금 디램의 이런 그 시장점이라든지 가격 하락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하락,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고, 그리고 메인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됐을 때 다양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여기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배팅을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략, 물반 고기반의 전략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200선하고 코스닥도 700포인트가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죠. 이 가격대에서 잠시 주춤한다는 의미보다는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 정도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대형주든 중형주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력 있으신 분들, 근데 이 얘기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진행됐던 비슷한 얘기를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을 계속 확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 그 마음이 유지해요.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죠. 이거저거 다 사고 싶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보고 포트를 지금 뭐 한 2개, 3개 하지만 수십 가지를 하고 싶다. 정말 많이 쫙 퍼뜨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유지입니다. 왜? 시장 자체에서 지난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가장 큰 수급,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너무 과감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파동 자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 나올 때 또 시장 자체에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죠. 삼성전자 한번 돌리고 산업재 사이클 돌리면서 순환매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 쪽도. 왜? 하나만 너무 집중적으로 올리면 너무 태나거든. 태나고, 그럴 경우에는 주가 지수 자체가 너무 급등이 나와요.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 올리고 산업주 올려버리면 지수 뭐 2%, 3%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더 사고 싶은 욕망 자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죠. 돌아가면서 산업재 사이클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 한번 올리고, 이쪽 대형주에서 순환매 부분들 진행되고, 당연하죠. 코스피 자체에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형주 쪽도 당연히 로테이션이 강한, 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분위기에 리스크가 감지되면 중형주도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물반 고기반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 분위기 셧다운도 지금 임시 조건부로 해소됐지만 일단 해소됐죠. 시간 한 2, 3주 정도 벌어놨죠. 그러면 2, 3주 동안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별로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미 1월 달에 12월 말부터 파월 풋으로 바뀐다고 제가 견지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 방송 부분들은 제가 다 주말장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방송을 할 테니까, 이 기조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이 배팅을 하는데, 주변에 98%의 개인 투자자가 지금 시장을
물론 금액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제 그제 주간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 매도 행렬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좀 했었죠. 정확하게 반 들어가고 있어요. 98%가 반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 들으신 분들 1, 2%는 그렇게 가시는 게 어디를 가자? 외국인들의 추세 추정 부분들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들으면서 1월 5주차 주간 전략, 미국 셧다운이 조금 종료됐고, 외국인들이 지난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덱스, 타이거 200 지수 관련된 상품 부분들을 대량 매집을 진행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죠. 바닥권 하락에서 상징적인 장대 양봉,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뭔가 돌파를 시도하는 첫 번째 봉이 진행됐다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1월 5주차 이슈면 해주신 뉴스공장 주간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